안녕하세요. 청소년 권리 강사 국형진입니다. 교류 활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류 활동. 그러니까 청소년 교류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이제 국내의 다른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국외의 다른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서 이제 그 친구들과 교류하는 활동들을 이제 그 교류 활동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교류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대인관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라는 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이 나랑 어떤 사람인지, 맞는 사람인지 실험을 해보고, 또 어려운 계약, 어려운 약속들이 지켜지는지, 이제 심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통합된다고 하거든요. 관계가. 그래서 되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 이제 결합 관계다라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렇게 그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다양한 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사회성 향상이나 대인관계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이제 그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실제로 또 우리만 아는 거 있어요. 우리만 아는 이야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교 같이 다니는. 이거 사실 도시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도 같은 반 되기 쉽지 않은데, 같은 학교에서 한 12년 같이 다녀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 이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들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농어촌 지역 청소년에게 이제 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류 활동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참 오래된 잘못된 문화죠.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우월해. 니네는 열등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할 때도 그런 핑계를 댔죠. 그리고 또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도 이게 미주에서도 노예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노예 문화들도 사실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문화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제 그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는데 백인이 물어볼 때하고 그 동남아시아인이 물어볼 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을 좀 비교했던 그런 TV 방송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더 친절하게 알려줬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예상대로. 우리도 이런 잘못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런 또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월해 이게 아니야. 반대야. 미국 것은 엄청 좋아. 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것은 똥도 좋다고. 똥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좋다고. 예. 미제는 다 좋다고. 이런 말 하던 시대가 한 4, 50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뭐 이렇게 행정이나 이런 거 교육하는 그런 그 행정가들, 교육가들도 선진지대나 가면 꼭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유럽 이런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거기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그 무작정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숭배, 문화 사대주의라고도 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데, 저 사람들이 하면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막 따라하고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런 그 두 가지 잘못된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 문화 사대주의를 보면서 참 그 문화 상대주의가 얼마나 선진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혹시 그 티벳이라는 나라에 가면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장, 조장 이런 거 말고요. 조장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들판에 죽은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사람의 시신을 맛있게 잡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뼈만 남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장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 파고 묻는 것도 어렵고 뭐 돌에 쌓아놔도 짐승들이 해치고 뭐 이러다 보니 그 나라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장례 풍습인데,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꼭 이렇게 다 화장해야 되는 거. 우리도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매장 문화 하다가 지금은 화장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문화라는 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과서나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문화를 내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거는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 연수 갔을 때 그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 학생들이 수업 듣는데 핸드폰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교실 문 앞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다 꽂아야 교실에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계를 수업에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네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 아니지, 애들 거지. 요금 네가 내주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내주고 지네 부모님이 내주겠지? 근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핸드폰에 대한 그 소유, 이런 것들이 그 청소년들 건데 왜 당신이 그거를 통제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핸드폰을 막 쓰게 놔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 핸드폰 사용하는 거를 절제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그 본인의 권리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이걸 막 제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 이런 다른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일부는 저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뭐 일부는 뭐 아닌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 이렇게 저들의 문화는 저렇구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만약에 저게 좋아 보이면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울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내 생각이 맞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 생각을 좀 고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다양한 교류 활동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활동 보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국내 도시 간 교류 활동이 있어요. 도농 간 교류 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라도와 경상도 어느 도시가 교류할 수도 있고, 뭐 서울에 있는 도시와 뭐 전남에 있는 이제 군 지역 교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지역 경상도에 사는 아이와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식습관도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다르구나 하지만 같이 서로의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겠잖아요. 뭐 다자간 국제교류도 많습니다.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국제교류하는 그런 캠프들, 사실은 다른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사실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YMCA 근무할 때 그 재외동포재단 청소년 그 모국연수 사업을 한 4, 5년 정도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해외 동포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렇게 각 나라의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뭐 헤어지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 나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평가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다자간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말 외국에 뭐 예를 들어 유럽, 뭐 예를 들어 미주, 아시아, 뭐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호주에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화를 접하면서 되게 문화적인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뭐 1대1 국제교류도 있을 수 있죠. 뭐 외국 도시 간의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참 다양한 교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류 활동이 참 주춤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장에 좀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교류 활동들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들과 또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교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 활동, 교류 캠프 참여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참여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